내용으로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정도. 공부할 때, 미용을 아름답기 위해서 쉴 때, 잘 때 어떻게 하느냐는 후추면 암시. 이 후추면 암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암시라고 하는 것은 최면 중에 암시를 받으면 네, 됐습니다. 이것이 암시를 받으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100% 그대로 해온다고 그랬습니다. 암시를 최면을 걸은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최면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최면을 유도했다면 그 유도된 그 사람은 나의 얘기에만 암시에만 반응하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아무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반응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면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우면 이렇게도 암시할 수 있어요. 제 말만 들리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시끄럽게 해도 들리도 않아요. 내 말만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귀라는 건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택적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참외나 수박을 좀 잘라가지고 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고 불러요. 얘야 이것 좀 먹고 먹으면서 하고 얘야 불러도 아무 대답을 안 해. 시험 시간에 오직 그 책만 열심히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가까이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얘가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라든지 어디 속으로 들어갔네라든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깜짝이 나서 엄마 언제 왔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는 한 번 집중을 하면 집중한 그것만 보이고 그 소리만 들리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선택적입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암시를 한 대로 그대로 해요. 다른 소리를 들리지 않고 내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내 소리만 들려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 여기에 클래스메이트가 막 앉아있는데도 당신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실제로 뒤돌아보고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력, 본다는 거나 듣는다는 거나 맛본다는 거나 이게 우리는 있는 대로 다 봐서 시끄럽게 보일 줄 알아도 그렇게 하나만, 목표나 하나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시에 의해서 특히. 이 암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특히 후추면 암시. 후추면 암시라는 건 최면에 깨어난 후에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암시는 말이 암시라지 이게 명령어예요. 그 명령을 100% 따르니까 후추면 최면이 깨어난 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하니 보통 상태에 있다가도 후추면 암시를 한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최면에 들어가서 명령한 대로 실행을 하고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최면이 자동적으로 깨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신기한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끝에 공부할 때 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근데 여러 가지 옆에서는 막 저 밖에서는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고 또 시장통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고 신경질나. 보통 사람들은 그럴 적에 최면에 들어가서 후추면 암시하는 겁니다. 나는 최면에서 깨어나서 공부를 할 텐데 나는 최면에서 깨어나 정상으로 돌아갈 때 활기 있고 이렇게 즐겁게 공부한 자신을 상상하며 실마리 언어를 만들어. 나는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나는 공부할 때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밖에 있는 잡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책에만 몰두한다. 뭐 더 들어놓어도 됩니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나서 최면에서 깨어나서 나는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고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하는 동안에 필요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뒤에 있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누가 왔다 갔다 하도 보이지도 않고 명령하는 대로.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암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최면시켜서 암시할 수도 있지만 자기 최면, 내가 내 스스로 최면하는 경우에는 나의 명령대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딱 책을 펴놓고 후추면에서 했으니까 후추면 암시를 이렇게 해봤어요. 나는 공부를 할 때 최면에 깨어남에 나는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지치지 않고 필요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라고 암시를 해놨으니까 그냥 다시 최면에 들어갈 필요도 없죠. 책을 펴고 시모 뭐라고 나 공부 시작을 저게 나는 지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그 위에 다른 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최면에 들어가. 그래서 지치지 않고 필요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동안은 최면이 돼. 스스로 내가 최면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다가 공부가 딱 끝나면 저절로 깨어나. 후추면 암시는 그런 겁니다. 이게 후추면 암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일을 지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당신이 깨어난 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의장에서 연습으로 실증으로 앞에 있는 어떤 부인에게 최면을 시키고 사모님은 최면에서 깨어나시면 구두를 벗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라고 후추면 암시를 했어. 그리고 이제 자 셋을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깨어났어. 그리고 놔뒀어요.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기 구두를 식탁에다 올려놔. 식탁에다 올려놓아. 테이블에 올려놔. 올려놓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저 꽃병에 있던 꽃을 좀 몇 송이 빼다가 거기다 꽂더라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다 올려놨으면 꽃은 왜 꽂았냐. 글쎄 그렇게 조절을 하고 싶어서 그렇고 신발을 올려놓고 나니까 좀 그래서 꽃병처럼 꽃을 꽂아놓으라고 얘기를 이제 하다라는 그런 실증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이러한 작용,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했죠. 제가 경북사범대학 경북사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그때는 사범대학이 한국의 사범대학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공주, 경북, 경상도의 경상북도, 대구,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에 있는 공주, 경기도 그 지방에는 서울, 이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북사대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선생님이 돼서 또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거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서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공부할 시간, 대학원생들은요,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야 논문도 쓰고, 뭔 다른 사람 논문도 읽어서 자기 논문도 쓰고, 시험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제때 학위를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사 2년 만에 석사학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3년, 4년 걸리고, 박사학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준비될 때 받는 건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밤 10시까지 대개 14시간, 16시간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와서 잠만 자고 또 가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죠.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니까 학교 가서 밤 8시까지 자율학습까지 하니까 보통 사람 담임 있는 사람은 10시까지, 담임을 안 하면 8시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학교 앞에다가 방을 얻어놨습니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금방 와요. 한 10분 만에. 8시에 퇴근해서 밥 먹고 나면 9시부터 그 뉴스를 합니다. 30분 동안 뉴스 들으면서 쉬고 그 다음 9시 반쯤에 잡니다. 그게 버려서 드렸어요. 그래서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그 종일 했으니까 5시간은 자야죠. 그러니까 1시 반이면 2시에 깨요. 2시에 깨서 아침에 7시면 밥 먹고 8시 가니까 2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3, 4, 5, 6, 7 5시간 그때는 아무도 조용하죠. 다 자니까 조용한 시간은 이건 4시간이야. 나만을 위한 시간 5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16시간 내지 18시간을 공부하고도 될까 말까인데 나는 5시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박사학위를 합니까? 10년 걸려도 될까 말까지. 그래서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3배 빨리 공부하면 될 거 아니냐. 3배. 읽는 것도 3배 빨리 읽고 쓰는 것도 3배 빨리 쓰고 이게 읽는 것이 문제예요. 참고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쓴 학자들이 쓴 논문을 수백 편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논문을 수백 편 구해다가 다 읽어야 돼. 그 사람이 무슨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무엇인지 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속독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속독 학원이 있었어요. 빨리 읽는 학원.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최면을 알아서 그걸 냈는지 어찌 모르지만 그게 빨리 읽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속독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는 방법을 배우고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빨리 읽겠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신문을 읽고 특히 소설도 아주 의미 있고 깊은 소설 말고 무협소설 같은 거 소설 엄청나게 읽었어요. 연습으로. 그래서 저는 무협소설 같은 건 지금 책을 읽는 거 보면 여기요. 기억의 원리와 기억력의 향상 기술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한 줄, 예를 기억의 원리와 기억력의 향상 기술 이걸 한 번에 읽어요. 한 줄을 한 번에 이렇게. 연습을 더 하면 한 단락을 한 번에 읽어요. 세 줄 내지 넉 줄, 뭐뭐뭐뭐면서 음다까지를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러다가 더 훈련이 되면 한 페이지를 한 번에 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중요한 글자만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죠. 지금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기술을 몸에 익히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방법은 제가 제공해 주지만, 그래서 저도 그냥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걸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책을 빨리 읽습니다. 빨리 읽고 빨리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읽으면서 그 주된 중심 언어, 어떤 말이 여기의 중심이냐, 요약된 말이냐,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이것이구나. 거기 줄 딱 치고, 줄을 이제 이렇게 쳐놔야 나중에 볼 적에 원론을 보이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고, 논문 쓸 때 다 그 예문을 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무슨 말 했다는 걸, 중요한 말을 다 알아줘야 돼. 그걸 해놔야 돼. 요같이 빨리 읽어야 되고, 빨리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야죠. 빨리는 왜 읽습니까? 많은 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겁니다. 문제는 기억,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야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글도 쓰고 말을 만들어내죠. 재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서 기억이 하나도 없으면 시험 칠 때 소용없어. 기억이 다 나면 100점 받는 거고, 이 기억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공부는 기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은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장부경인데, 중국 사람이죠. 중국어는 언어가 여러 가지예요. 한문으로 해서 중국말이 하나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북경어, 남경어, 저쪽. 같은 말을 해도 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장국인 머리가 굉장히 아주 좋은 분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북경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거죠. 이제 장국인은 물론 영화 배우입니다만은 해왕별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나왔어요. 오래된, 아주 재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북경어를 6개월 만에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구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성적 향상, 대학 진학, 그리고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등등만이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 학습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소리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기억력 강화 훈련. 기억력을 강화하는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기억력을 강화해야 되죠. 두 번째, 강의를 듣는 동안에 집중력을 향상해야 됩니다. 강의 듣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처럼 교수 강의하는데 셀폰을 보고 있다거나 또 다른 음악을 듣고 있다거나 하면 그 강의 들으나 마나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오직 그 필요해서 그 강의를 듣는다면 오직 그 선생님이 하는 일만 집중해야 됩니다. 해찰하지 않고. 다른 소리 들려도 안 듣고 거기 선생님 소리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르게 읽기. 아까 얘기했죠?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도 중요하고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읽어야죠.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다음 공부하는 방법 학습. 그러니까 기억력 강화, 집중력 향상, 빠르게 읽기,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가르칠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는 본인이 해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학습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외우게 해. 외우게. 어쨌든 그런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학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걸 네 가지 학습을 시키는 방법, 기술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 이걸 잘하면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기억을 강화할 수가 있죠. 기억은 메모리죠. 일련의 정보나 이미 입력된 정보 조각들을 잠재의식으로부터 불러. 잠재의식은 기억을, 메모리죠. 잠재의식이.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메모리, 말하자면 저장장치, 컴퓨터 저장장치. 그래서 불러오는데, 불러오려면 여기서 키보드를 쳐야 되죠. 어떤 명령어를 쳐야 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명령어를 쳐서, 명령어를 치니까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치니까 쭉 나왔어요. 그 중에 공부 기술 천재가 되는 비밀, 요것을 열어라 해서 딱 치니까 열렸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다 열렸어. 책 한 권이 다 열렸어요. 얼마나 이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또 기억은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인간의 전기적 뇌죠. 뇌인데 이게 전기적 신호로 돌아가요. 뇌에서는 약한 전기지만 전기 신호로 다 돌아요. 그리고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 기억은행, 메모리 뱅크.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데이터죠. 데이터. 옛날에 컴퓨터는 데이터가 작았지만 지금은 보통 2기가, 지금 20기가, 테라바이트. 그렇죠? 까지. 이렇게. 그보다도 더 많이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요새 데이터 센터라고 나라마다 지금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글쎄 축구장 6개, 10개, 수십 배의 크기니까 LA시티만큼, 그만큼은 안 돼도 그 정도 넓은 장소에다가 이런 기구들을 수십만 개를 넣어야 돼. 이게 데이터 센터인데, 그거 하나를 돌리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한 개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래야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들 수 있어. 모든 나라들이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데이터 센터를 여기저기 지려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죠. 어쨌든 기억이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도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어쨌든 기억은행 데이터를 이루는, 기억이란 건 데이터죠. 일반의식, 우리의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의식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모니터나 같아요. 요 모니터.
나타내 주는 겁니다. 명령에서 정보를 주사해서 나타내 준 오퍼레이터. 우리 모니터죠, 모니터. 그러니까 일반 의식은 모니터 역할을 해. 일반 의식이 판단하고 그거보다는 전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의식은 요것만 나와라, 요것이 나와라, 그러면 그거 딱딱 내보내는 거죠. 만일 A가 B에게 집 주소를 물었어. 야, 집 주소 어디야? 그러면 그 집 주소가 저기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줘. A의 집 주소는 어디냐 딱딱 치면 다 모니터에 나오죠.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정보들로 꽉 차 있는 아주 커다란 정보 창고 속에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 주소, 그것만은 딱 밖에 나타나라 하고 탁 치면 그것만 딱 나오는 거야. 자, 내가 딱 이 책, 공부 기술한 책을 띄우라! 탁 띄워줬어요. 페이지가 여기 보면 한 300페이지 됩니다만 300페이지의 내용이 여기 다 떠 있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스크롤 해가면서 보는 거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명령이 작용해야만 하고 또 그에 관한 데이터가 떠올랐을 때 비로소 일반 의식이 그 조각들을 깨달았어. 일반 의식은 근데 떴으니까 그때야말로 일반 의식은 알 수가 있어요. 주소가 어디구나. 즉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브레인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일반의식이라는 스크린 위에 투영하고 이 투영된 것을 일반의식이 읽었을 때 비로소 우리 집 주소, 너네 집 주소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주소가 어디야? 그러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야. 잠재의식에 있던 우리 집의 주소 어디야? 아니면 주소를 떠올려라는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우리 주소가 딱 떠올라. 탁!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주소는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기억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형상의 전사, 정보의 저장. 그죠? 전사를 해서 보존 저장을 하고 그 다음 그걸 다시 기억해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저장해야 되죠. 그럼 전사해줘. 그럼 그걸 저장해. 저장된 것을 또 리콜 다시 불러와. 그런 세 가지 일이 작용해야 됩니다. 저장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저장시켜야 되니까. 첫째, 형상의 전사. 그러니까 형상을 프린팅하는 겁니다. 기억의 단계적 세 가지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 첫 과정.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기억도 없어지고 기억을 해낼 수도 없죠. 입력입니다. 입력. 형상의 전사라는 거야. 입력. 예를 들어 입력. 입력도 요와 같은 요인들에서 달라집니다. 첫째, 보존될 자료들에 대한 흥미.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저장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저장하죠. 흥미없는 건 저장 안 해. 흥미. 정보를 저장하고자 하는 의지. 흥미로운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저장하자. 나중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니까. 의지. 생동감. 진실성과 생동감. 정보를 전수하는 순간의 집중력. 집중력이 없으면 놓칠 수 있죠. 집중력 결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집중력이 100% 집중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들어온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죠. 브레인의 기억의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 전사된 자료들과 이제 입력되어 들어오는 자료들 사이의 관련성. 서로 반대적인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관련된 것이 들어올 수 있고, 관련된 것이 들어올 때는 더 강화되겠죠. 정보, 전사로, 반복고, 빈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계속 들어오면 조장이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책을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장이 확실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빈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 보존하는 것. 저장이죠.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학습된 정보는 잠재의식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한 번 저장된 정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먼저 번 얘기했죠. 결코 지워지지도 않고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 보존됩니다. 또한 저장된 정보는 새로 들어온 정보와 조직화에 의해서 보존에 방해받지 않고, 새로운 정보는 따로야. 더 크게 같은 것이라면 강화되고 다른 것이라면 따로따로 다 들어있고, 때로는 잠재의식에는 새로운 정보 전사나 저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기억을 어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심리학에서도 알려진 견해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거부는 이런 심리 형성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장은 됐어. 어쨌든 거부 없이 저장됐어. 또 거부를 했더라도 거부된 거고 저장됐어. 그걸 리콜, 기억해내려면 어떻게 하냐? 명령을 해야 되겠죠. 기억해기는 주어진 정보 조각들을 기억해내기 원하는 양의 비율. 그러니까 조금 기억해내냐, 전체를 기억해내냐, 뭐 이런 거. 주어진 정보 조각들을 필요하는 순간에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 그걸 간섭하는 것이 있어요. 간섭하지 않는 비율. 간섭당하지 않으면 빨리 나타나고, 뭐 어떤 요인이 간섭을 하면 빨리 안 나타나겠죠. 그 중에 어떤 것은 안 나타나고. 간섭하지 않는 비율. 예를 들어 분노, 신경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력 제로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집중력을 약화시켜. 따라서 집중력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순간에 대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 좀 말이 그렇습니다. 자유도라고 해요. 간섭이 없어야 좋다, 그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영화에 몰입해 있는 동안에, 소설책 읽기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 또는 그 동안에 영화나 소설 속 영웅과 동일시하는 동안에, 그때는 뭐 저 영웅이 나 같아. 그래서 잘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잘하면 박수치고 그러죠. TV를 보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누구나 집중합니다. 집중. 영화 보면서 다른 생각하려면 모두 영화가 나가겠어요. 집중하죠. 대부분은 거기에 몰입합니다. 몰입. 집중력은 렌즈 빛을 모으는 작용과 같습니다. 빛이 한 점에 모이듯이 중심을 향해서 모아지는 것입니다. 정신 집중은 흥미가 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 사람 이 얘기, 저 사람 저 얘기하는 거 다 들려. 그럼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 나중에 몰라. 집중하면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얘기만 집중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집중력이 겨뤄지지 않는데, 보통 때는 공부하는 동안은 집중이 안 돼. 면접 시험을 보는 동안에, 면접이나 시험을 보는 데는 집중이 되지 않아요.
집중돼야 문제를 풀 텐데 시험 집시도 다른 생각이나 그럼 풀겠어요? 집중해야지. 이런 집중력, 흥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향한 관심과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습관,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집중력은 기억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집중과 기억은 하나 몸체입니다. 암시에서도 하나의 몸체로 묶어서 제공을 합니다. 집중이 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니까 집중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이 둘은 분리되어 있어요.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집중력도 기르고 기억력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억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암시하면 될까? 야, 기억 잘해 라고 한다고 해서 기억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명령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하더라도 선생님 목소리만 집중해서 들린다. 다른 사람도 안 보여. 옆에 있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안 보여.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집중을 하면 그렇습니다. 학습 중의 흥미와 집중력은 기억의 강화, 기억의 향상에 매우 중요하죠. 기억을 강화하고 기억을 향상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암시는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나의 기억력은 이때 나는 내 스스로일 때 나고 다른 사람을 최면시켜서 집중력을 강화하게 해주려면 당신은 그래야 되겠죠. 호칭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자기 최면만으로 이제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나의 기억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 라든가, 또는 나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기억하는데 아주 흥미가 있다. 뭐 약간 다르지만 같은 소리죠. 또는 나는 내가 공부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간직하는데 아주 흥미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기억하는데도 아주 흥미가 있다. 이는 나의 생활을 더욱 흥미롭고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암시하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또는 실제로 나는 나의 집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기억력을 증진하기 위한 암시를 연습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재밌다. 그렇게 이제 암시해 놓으면 실제로 재밌어져. 공부가 재밌어야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선생님 저 얘기 언제 끝나? 듣기 싫어.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 하는 소리, 어떤 선생님 하는 소리, 에이 잔소리는 보면 듣기 싫어.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할까? 나에게 왜 저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따져보자. 집중하면 잘 들리죠. 에이 저 사람 괜히 잔소리만 해. 그러면 안 들려.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 그게 간섭입니다. 간섭. 그래서 아주 재밌다, 흥미롭다 이렇게 암시를 해놓으면 잠재의식은 재밌고 흥미로우니까 잘 듣죠. 또 나의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장애들은 즉시 멀리 사라진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격과 품위가 나의 삶의 목표와 잘 어울려서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 나의 잠재의식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즉시 없애버린다. 이렇게 또 자상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같이 간단하게 열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이걸 선택해서 이제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또는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즉시 입력되고 기억되고, 한 번 입력된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나의 메모리 뱅크, 기억의 창고에 모두 저장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기억 잘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듣고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한 말을 모두 다 기억내서 너 그때 이 말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한 사람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르는데 들은 사람은 그걸 또 꼬치꼬치 얘기해요. 나는 얘기할 적에 그냥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들을 때 잘 들었기 때문에 너 그날 그 시간에 나보고 이렇게 이런 말을 했잖아. 지적 딱 하잖아요. 근데 지적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 집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력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여러 가지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방법, 내가 다른 사람을 해주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알맞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당신이 공부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나의 마음속에 아주 잘 조직화되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잘 연결되어서 강화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즉시 기억이 될 것이다. 기억이 된다. 좀 구체적이죠?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을 할 때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연상법을 사용하므로 나의 순간적인 관심과 집중력은 내가 공부하는 지식들을 생생한 영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력이 굉장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 물어보면 몰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집중력, 기억은 집중력이 요인입니다. 집중력과 기억은 같은 덩어리입니다. 집중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되고 집중하면 기억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력에 관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규칙적이고도 주기적인 복습과 내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예습하기를 좋아한다. 복습 예습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근데 어떤 학생은 학교 갔다 와서 복습하고 내일 공부할 거 미리 한번 해보고 그런 사람은 공부를 잘하잖아요. 나는 밑줄을 그어놓은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한 대답을 끊임없이 연습한다. 나는 선생님이 내일 시험 문제들을 예상하여 아주 여유롭게 나 스스로 묻고 답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다 연습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해. 그런 생각조차 않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멍청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야.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런 훈련을 후추면 암시로 잠재를 시키면,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멍청이와 영리한 사람, 존재와 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소리도 있죠. 공부를 않고 그랬으니까 아주 멍청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학자가 됐다, 인물이 됐다, 그런 옛날 얘기도 많습니다. 온달 장군, 온달은 공부를 안 해서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 그 공주가 늘 그냥 뭐 울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요. 그래 임금님이 또는 왕후가, 어머니가 늘 한 얘기가, 애인은 넌 크면 온달이한테 시집이나 가거라. 그냥 하는 얘기죠.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온다리한테 너 시집가거라 했으니까 바보 온다를 찾았어. 진짜 바보야. 여기는 모르면 바보죠. 모르면 바보야. 알면 똑똑하고, 모르니까 그냥 알려줘야죠. 공부를 이제 결혼을 하고 바보 온다를 남편으로 삼고 공부를 시켰죠. 그래서 나중에 대단한 장군도 됐잖아요. 그러듯이 그 다음에 어떠한 지식 정보일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내가 어떠한 주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던 그 지식 정보를 복습하고 있든 그 지식 정보를 가르치고 있든 쓰고 있든 필요한 지식 정보들이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샘솟아오른다. 잠재의식에서 마치 샘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암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샘물 솟아오르듯 생각이 계속 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생각해서 하나하나 이 얘기해야지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이 글을 보면 저절로 눈이 슥슥 읽어져서 눈알이 나는 이 글씨가 있으면 이 글씨가 있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설명하려면 한자 읽으려면 안 돼요. 내 눈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그러면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난 다 봤어. 내가 할 말이 딱 기억나. 그런데 난 슬슬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눈길 한 번 주면 요만큼의 내용이 다 어떤 지식 정보일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주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던 지식 정보를 복습하던 가르치고 있던 쓰고 있던 필요한 정보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샘솟아온다. 마치 샘에서 샘물 솟아오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떠한 지식 정보일지 다 읽어서 하려면 안 돼. 또 내가 기억해내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나 당황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잘 떠오른다. 언제 이게 필요하겠어요? 시험 칠 때 필요하겠죠? 시험지를 보고 내가 기억해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내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잘 떠오른다 라고 암시하고 시험을 보면 즉시 잘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공부한 내용은 전에 내 고등학교 선생님 했다고 그랬죠. 그때 그 몇 년마다 방학 동안에 연수를 받아요. 선생님도 훈련 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또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여름이었어요. 굉장히 졸려서 아마 잔 것 같아. 그 시간에 다 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중요하니까 안 자려고 해도 뭐 저절 졸리니까. 근데 시험을 치는데 도저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가르치도 않고 시험 문제 냈네. 나는 못 썼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배웠대요. 왜 그동안에 그 얘기할 때 난 잔 거야. 졸은 거야. 입력이 안 되니까 나오지 않죠. 입력이 돼 있는 것만 나오는 거지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 입력시키는 게 중요해. 첫째 입력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그 다음 불러내는 거. 이거 불러내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치기 전에 자 이러이러한 것을 기억해내자 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시험을 봤더니 어떤 게 있어. 야 이거 기억해내자. 그러면 탁 그게 떠오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러이러한 것을 기억해내자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에서 샘솟아 오른다. 나의 잠재의식이 정보 창고를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저절 기억이 확 나는 거야. 이거 하면서 생각을 해.
탁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못 쓰죠. 있는데 안 나와도 못 쓰지만 없어서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없어서 안 나온 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내자. 또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많은 지식들을 아주 쉽게 떠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내 마음은 고요하고 항상 자신 차있다. 기쁘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시험지 치고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지 받으면 처음에 눈을 딱 감고 공부한 내용들을 다 회상해. 그리고 눈을 뜨고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자신있게 나 이 시험 문제 어떤 거에 나와도 다 내가 풀 수 있어. 다 기억날 거야. 그래야지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내가 모르는 게 막 많이 나왔네. 그럼 그때부터 그냥 안 돼.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나 공부할 때 면접을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어디서나 나는 단지 필요하다. 이 말만 생각만 하면 모든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한 지식들이 샘솟아 올라서 나는 쉽게 마음속에 떠올리고 말하고 쓰고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하면 저절로 여기 때 이 말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저절로 튀어나와서 말이 줄줄줄 나와. 외워서 수도 있지만 외운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셋을 세면 즉시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유도되어 공부하든 복습하든 어떤 흥미로움 때문에 앉아있든 집중이 아주 잘 되고 잘 연결되고 안정된 마음속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이 쫙 떠올라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기억낼 수 있다. 또 기억나기도 하고 잘 말할 수 있다. 잘 쓸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크게 외칠 거 없죠? 마음속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마음속. 그리고 눈 뜨고 하면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죠? 어느 정도 영양지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중력 강화와 속동력, 아까 얘기했죠? 집중력, 아까는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집중. 기억이 잘 되려면 집중해야 하니까, 기억이 잘 되면 집중해야 하니까 집중력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더라도 빨리 읽는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집중력과 속동력 향상 기술, 이것은 내가 실제로도 나는 이걸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최면을 배우기 전에 이걸 내가 그냥 몸에 익혔어요. 최면 배우고 나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쓸 적에 나의 경험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쓴 거예요. 집중력 강화 빠르게 읽기를 위한 암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은 제임스 우즈, 천재 영화배우. 영화배우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사, 행동이 아주 천재적이죠. 누가 꼭 감독이 이렇게 해라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만 얘기해줘.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영화배우 아무나 그냥 시킨 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제임스. 자, 집중력을 강화하고 속동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걸 하려면 이제 그 암시를 하면 됩니다. 후추면 암시를. 이 후추면 암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시.
암시는 명령어니까 최면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다 배웠어요. 최면에 들어가서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최면 안 들어가는데 명령은 잘 내리는데 표면이 안 들어간다, 소용없죠. 기초가 안 됐으니까. 최면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명령할 줄을 모른다, 또 안 되죠. 의심은, 최면에서는 가장 의심은 적이라고 했습니다. 1%라도 의심을 하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내가 나를 신뢰해야 돼. 내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면 될 거다, 100% 믿어야 돼. 말 그렇게 했는데 될까? 그런 사람은 안 돼.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남을 믿는 것보다 내가 나를 믿는 게 가장 어려워. 쉴 것 같죠? 나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할 때마다 될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생각, 그걸 없애야 돼. 그걸 없애야 탈 수 있습니다. 자, 계란판 위에 올라 세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못해요.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이미 자기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죠.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국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금방 얘기했다가 말 뒤집고 그러면 안 돼. 믿지 않아요. 요새 대단히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건 말 믿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고 한 번 얘기하면 그대로 돼야지.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각 나라 다니면서 실제적인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브라질에 광산이 많은데 땅도 넓으니까 거기 히스토리가 많아요. 중국만큼이나 많아. 근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광수 채취해서 헐값에 중국이 다 가져가. 이 중국에서 그걸 막 이제 분쇄하고 분석해가지고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아. 근데 그렇게 곤란한 기술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하냐? 환경 문제가 엄청납니다. 그게. 한국에 안고 있는데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대통령하고 또 친하니까 야, 싼 값에 팔지 말고 이거 내가 잘해서 분석해놓은 기술을 우리가 줄 테니까 합작해서 공장 세워서 여기에서 정제해가지고 정제된 걸 우리가 사갈게, 비싼 값에. 그리고 브라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1불에 팔려는 것을 100불에 팔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은 100불 주고도 살 수 없어. 막 빌고 사정해야 겨우 사는데 여기서 딱 합작성 공장 만들어 생산해내면 100불 주고 만들어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 가져올 수 있잖아. 칠레에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고 몽골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몽골하고 했죠, 브라질하고 그러죠, 칠레하고 그러죠, 아르헨티나하고 광물 많은 큰 나라들에서 다 협정을 맺고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한테는 이거 너희들한테 안 팔았어요. 못해요. 거기서 안 사도 여기서 살 수 있는데 그게 공급망 같은 원인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신뢰예요, 신뢰. 나도 뭐 원강도 갔다가 우리가 어쩌니까 팔아.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이거 정제해서 팔자 그랬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해줄게. 너희들 돈 벌어. 물론 합작 공장 하니까 혼자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거기서 또 치분대로 또 나눠 가니까 우리 기업들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같이 버는 거지. 대신에 환경 문제는 거기 문제예요. 브라질 가난하니까 인구는 많고 물론 발달된 산업도 있지만 환경 문제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환경 문제 없이
정제됨을 살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속박받지 않고. 이게 국가가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걸 못하죠. 속동력 향상 학습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빠르게 읽기. 속독하면 우리말로 빠르게 읽기입니다. 빠르게 읽기는 빠르게 읽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알려드려도 이 이제 기능,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훈련과 연습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고 하고가 아니라 능력 있냐 없냐가 아니라 연습과 훈련이 문제예요. 훈련하라, 연습하라. 우리 최면에서는 훈련하세요, 연습하세요. 그런 얘기하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 안 쳐. 그리고 빠르게 읽는 훈련과 연습이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이걸 도울 수 있도록 암시를 해주죠. 암시하면 훈련도 잘 되고 연습도 잘 되고. 첫째, 집중력 강화를 위한 암시 기술. 이제 속독을 위한 암시 기술,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요번 학기로 막을 짓겠습니다. 집중력 강화를 암시 기술, 어떻게 암시할까? 여기까지만 배워놓으면 최민은 그러니까 집중력을 암시해줘야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대로 여기다 다 얘기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력 강화할 때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읽고 조금 다르게 써도 되고, 방법을 일단 알아야지 변형시킬 수가 있죠. 내가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같이 암시합니다. 나는, 당신은 일을 하든 최면 속에서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방해 없이 모두 흡수한다. 공부하는 거 다 받아들인다 말이야. 나는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직면한 문제에만 전념한다. 전념하죠. 잠재의식. 해처럼은 안 돼요. 나는 명령을 그대로 해야 돼. 이대로 실행하니까. 나는 전화기 소리라든가 문 여닫는 소리, 시계의 째깍째깍 하는 소리조차도 전혀 들리지 않고 공부에만 원힘을 쏟는다. 그럼 안 들려. 옆에서 들리는 소리, 엄마 목소리도 안 들려. 나는 나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말소리들이 들리면 들릴수록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더욱 집중한다. 더욱 집중한다. 이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 골라. 시끄러워. 문도 닫고 그러죠. 근데 문 닫을 필요도 없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나는 공부는 더 잘 된다. 이렇게 그냥 암시를 해버리면, 광 크게 지르면 나는 공부가 더 잘 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면 들릴수록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더욱 집중된다. 이렇게 암시하라 이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두를 기억한다. 지금부터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한다. 내 스스로. 나는 즉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몰두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는 공부에 흥미를 가진다. 흥미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흥미가 있어야 돼. 근데 흥미 있다라고 생각하면 흥미 있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공부도 재미로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크기 싫어. 재미없어. 놀기는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제 암시를 그려야 돼. 공부할 때 재밌다. 노는 건 재미없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노는 건 서툴죠. 근데 노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암시하면 돼. 놀 때 열심히 노는 학생인데 공부에도 1등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또 제 자랑 같지만 자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어쨌든 뭐 잘한다고 해서 뭐 큰 회사 CEO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내 친구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고 친해. 나하고 굉장히 친해. 그래서 시내 나갔을 때, 전 시내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얘기해. 나는 교수고 그럼 조직폭력배예요. 그게 다 친한 게 아니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 1년 동안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뒹굴었어. 그 친구는 나보면 어이 김 박사, 김 교수 어쩌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상한 얘기야. 야 너는 어디 저런 사람도 알고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는 선생님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 조직폭력배 통역하고 만나. 친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저런 사람 알고 있냐고 또 그러죠. 어쨌든 자, 내가 하는 모두를 기억한다. 지금부터 내가 나의 일에 집중한다. 난 즉시 내가 있는 공부에만 몰두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는 공부에 흥미를 가진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책을 읽든 공부하든 수업시간에 출석해 있든 나의 마음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나는 밖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나 목소리에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또 몸이 가렵거나 경련이고 아프거나 해도 방해받지 않는다. 몸도 안 가려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적에 얘기도 긋고 그냥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가려워도 안 가려워요. 가렵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공부를 방해한 요소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할 적에 어떤 것들이 나를 공부를 방해하는가를 알고 후천형식으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잘 긁은 사람은 나는 긁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화장실 잘 가는 사람은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으며 이렇게 해줘야죠. 나의 느낌 항상 신선하다. 자, 하나 둘 셋. 이러이러한 시간까지 오로지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한다. 나는 이 공부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 시간 이러이러한 시간까지 그냥 1시간까지 1시간 후까지 내 공부하는 건 1시간이야. 1시간 후까지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만 집중한다. 몰두한다. 하나 둘 셋. 1시간 동안 집중한 거야. 1시간 끝나고 나서는 놀러 가면 돼. 놀기도 해야지.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천재고. 모든 것들은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깊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기록된다.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나의 일반 의식을 통하여 흘려들고 그 정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속으로 더욱 잘 통합된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쓰기 위해서 이런 거지. 이제 쉬운 말로 여러분 쉬운 말로 쓰세요. 여러분 스스로 말로. 나는 집중함으로써 받아들인 지식들을 나의 것으로 동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도 높은 집중력은 나의 잠재의식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욱 잘 기록하게 하고 정보 어떤 조각도 순간적으로 나에게 유용하게 한다. 이롭게 한다. 그러한 정보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마치 샘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나의 잠재의식으로부터 솟아나와서 수업을 들을 때나 시험을 볼 때나 면접을 할 때나 누가 물어볼 때나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저절로 술술술술 나와. 대답이.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안 나옵니다. 없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술술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능력. 그래서
미리 누구와 만나게 되면 미리 나 지금 어느 시간 몇 시간 동안에 누구와 만날 텐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술술 잘 정교해서 말할 수 있다 라고 딱 해놓고 가서 대면에서 대화하면 술술술 얘기 잘 나오죠. 이런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대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셋을 세면 나는 공부에 집중하는 나 자신을 본다. 계속해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주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 언어를 사용한다. 하나, 둘, 셋. 나는 이러이러한 시간까지, 나는 2시간까지, 나는 1시간까지, 나는 10시 반까지, 나는 9시 반까지 집중한다. 9시 반까지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9시 반 되면 깨나, 놀러나, 자. 자는 동안에 또 공부 될 수 있죠. 난 자는 동안에 복습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공부에만 몰두하고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에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재밌어. 나의 마음과 나의 감각이 공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공부만을 생각하고 공부 외에 내가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공부 모든 사람 암시할 때는 나의 일반 의식을 위한 새로운 나의 습관과 나의 잠재의식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위하여 실마리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내가 전체적인 집중을 위하여 만든 실마리 언어는 하나, 둘, 셋. 자, 나는 이러이러한 시간까지 집중한다. 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탁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자, 나는 9시 반까지 집중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깨놓으면 되는 거야. 공부할 때,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수업을 할 때 아무런 방해 없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무엇이나 다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쓸 때나 발표할 때나 말할 때나 의견을 교환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쓴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막 말이 샘솟아, 생각이 샘솟아. 그걸 이제 실마리 언어로 나는 이러이러한 시까지 집중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실마리 언어 생각은 즉시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만 집중한다.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도 보통 때처럼 행동하고 집중하여 공부하고 책을 읽고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최면에서 깨어나서 시험 보고 공부할 수도 있고 최면 속에서 공부하고 시험 볼 수도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최면 속에서 공부했다 하면 이렇게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도 보통 때처럼 행동하고 집중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시험 본다.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최면 중에도 최면이라고 해서 그럼 못 오는 거 아니야. 암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모두 생각날 것이고 또 잘 정리되어서 답안을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요약해서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요약해서 발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암시입니까? 두 번째, 빠르게 읽는 것이 문제라고 했죠. 이제 빠르게 읽는 것. 기억하는 것도 문제지만 빠르게 읽는 것. 빠르게 읽는 것은 기억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리딩, 빠르게 읽는다는 것은 단지 단어를 소리내서 읽는 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읽는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파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읽기만 하면 뭐예요? 소리만 내서 읽기만 하면 뭐예요? 그래서 읽기는 그 저자의 마음과 읽는 사람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눈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죠. 읽기는 듣기와는 다릅니다. 듣기는
시간이 필요해. 저 사람 말을 하니까 그 시간을 들여야 돼.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없어. 1초에 읽을 수도 있고 1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 1시간 읽는 것을 10분에 읽을 수도 있고. 듣기는 단어들이 이해주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하지만 읽기는 시간인 요소가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빠르게 읽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빠르게 읽기. 아까 제가 그 석사 박사 과정 하면서 빠르게 읽는 거 공부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읽는 것만 빠르게 읽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어떤 것이 중심 언어냐, 중요한 것이냐를 딱딱 적죠. 그것만 알면 되지. 다른 거 토시, 명사, 이런 거 다 기억할 필요 뭐 있습니까? 문장 전체를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생각을 빠르게 캐치하는 거죠. 저자의 생각을 빠르게 캐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문법적으로 말하면 아이디어는 문단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문단.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골격이 되는 말, 뼈대가 되는 말, 중요한 말을 우리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란 말 들어보시죠? 키워드. 키워드를 탁탁 집어내야 돼요. 그게 공부야. 키워드에는 이름, 날짜, 숫자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얘기하는데 날짜와 숫자까지 딱 대면서 1900 몇 년 누구 몇 월 며칠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뭘 수도 있죠. 1900 몇 년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지만 딱 몇 년 1980년 누가 이런 얘기를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딱 키워드. 키워드는 아이디어 흐름을 인식하는 말, 아이디어 골격 이런 거죠. 날짜, 숫자, 동사까지 다 필요해서 중요한 것은 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빠르게 읽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읽는 방법, 눈길 주기. 아까 얘기했죠. 하나하나 읽어가느냐, 한 줄씩 읽어가느냐, 아니면 이게 훈련이 되면 한 단락을 한 번에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봅니다.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훈련되면 한 페이지를 봅니다. 한 단락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그대로 이렇게 읽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죠. 습관, 눈길 주기. 이게 이제 눈길 주기라는 눈알을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순간 노출기처럼 눈의 주기적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눈의 주기적 변동, 이렇게 해서 눈 훈련을 합니다. 이건 간결하게 그냥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간결하게 눈의 주기적 변동 훈련.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나가 한자. 두 번째는 한 줄을 이렇게 읽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읽고. 세 번째는 한 단락을 한 번에 봐요. 한 번에. 사진 찍듯이. 사진 찍는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한 페이지를 한 번에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훈련을 얼마나 해요? 저도 무협지, 신문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무협지를 나만큼
많이 읽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선생님은 무협지 한 권을 한 달 내에 읽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끝나고 와서 쉬는 시간에 2페이지 읽고 또 저번화 때 읽고, 나는 무협지 한 권을 쉬는 시간 1시간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무협지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내용만 알면 됐지. 그렇게 보고 봅니다. 1시간 다 봐요. 대강 그 스토리만 알면 되지. 중요한 점만 알면 되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나 그럼 알면 되지. 뭐 그것까지 다 할 필요 있어요? 이거 연습이요. 많은 무협지를 읽었다는 건 그 눈알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빠르게 읽지.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연습 안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훈련은 동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 눈길 주기, 빠르게 읽기,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빠르게 읽는. 내가 먼저 얘기했죠? 6주간, 여러분이 열심히 한 6주간 훈련하면 평소 2배 정도, 6주간이면 한 2달, 한 달 반 되죠? 한 2달 열심히 하면 2배 정도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1년, 한 6개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3배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3배 빠르게 읽는다는 것은요, 중요해요. 내가 5시간 보면 다른 사람 15시간 본 거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5시간을 한 5시간에 해낼 수 있어요. 읽으면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거예요. 무엇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인가? 여기 포인트는 뭔가? 저 사람이 아이디어가 나타내는 문단은 어디 있는가? 그걸 추치는 거죠. 요것을 생각해 가면서, 저 사람 이것이 포인트구나, 이런 얘기구나, 이것을 이제 훈련을 해 나가야죠. 이 그림 있는 것처럼 훈련되면 책이 나를 이제 보듬어주는, 내가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의미가 대단하죠. 빠르게 읽기 수련과 읽기 속도 향상을 위한 후천만, 이것도 후천 암시해야 돼요. 나는 빠르게 읽을 수 있다. 후천면 암시를 해야죠. 후천면 암시로 이렇게 나의 잠재의식은 문장의 정체적인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 빠르게 읽기는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나의 잠재의식은 문장을 이루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여 빠르게 읽기를 더욱 효과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거나, 또 달리는 나는 더욱 빠르게 읽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빠르게 읽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후침을 암시로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책을 읽으면 전보다 더욱더 활동적으로 되고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지 않은 생각의 실마리를 나는 잘 잡아낼 수 있다. 또는 내가 읽을 때 나의 잠재의식은 키워드, 아이디어 흐름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들, 그리고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있는 말들을 나는 잘 잡아낼 수 있다. 나의 눈앞에 샘솟게 해준다.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빠르게 읽을 때 날짜, 이름, 숫자들이 어느 때보다 흥미롭고 나의 눈을 그 즉시 읽어낼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준다. 필요하겠죠. 필요한 암시죠. 또는 내가 신문 칼럼을 빠르게 읽기 위하여 줄 위에 눈을 고정하고 눈길을 주며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것을 연습할 때 나의 잠재의식은 이러한 눈 훈련을 도와주어서 매일매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나의 목은 아주 효과가 목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의 목은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무엇을 읽든지 언제나 습관적으로 복습이 이루어진다. 읽기를 마친 즉시 나의 잠재의 의식을 복습한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터 자료 숙지를 위하여 아이디어 파악을 위하여 책을 빠르게 읽을 때 나의 잠재의식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나는 즐겁다. 공부하는 게 즐겁다. 읽는 게 즐겁다. 자, 내가 셋을 세는 즉시 빠르게 읽을 수 있다. 능력이 최대로 든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빠르게 읽기 전에 자, 내가 셋을 세는 즉시 빠르게 읽는 능력이 최대로 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읽으면 빠르게 읽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슈퍼 스피드는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 장애 제거와 목표 달성 기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 책을 더 열심히 보고 읽으시고 마지막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공부에 관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의문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크게 해서 양장으로 잘하지 왜 이게 작게 했냐는데 학생들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주머니에 쏙 들어가게 여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자 의도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번 학기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지금 우리가 삶을 아름다운 삶을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